12월 1일 중국 상무부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중용도 기술과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유사시에는 이러한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다. 중국이 또 미국이 이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미국과 이들 미국 동맹국들 간에 서로 분열할 가능성을 보면서 중국을 세계화 다자주의의 수호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이나 비자 면제, 중국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등 약 20개국에 걸쳐서 비자 요건을 이미 철폐한 바 있습니다.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님, 트럼프가 또 당선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참 어떤 의미로든 낙인은 난 놈입니다. 네, 미국의 현재 상황이 트럼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되십니까? 네, 오늘은 중국이 트럼프와의 첫 번째 무역 전쟁에 잘 대처했지만 두 번째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미국의 생각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때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에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 강경론자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마이크 월츠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1기 행정부 때 좀 트럼프한테 바른 말 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트럼프와 결국 이제 적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는 관계가 되면서 더 충성파로만 채울 거라고 한 예상인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 앞으로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중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등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최근 분석에 의하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2.4%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있습니다. 네. 중국 걱정이 많을 텐데 트럼프 된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퍼블 강경한 입장 때문인지 최근에 시진핑 이렇게 외신에서 보면 부쩍 식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중국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우선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16일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정을 유지하고자 하며 불리는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여서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차이점을 관리하여서 두 국민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미국 관계의 꾸준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가 5%인데요. 지난 1, 9월간의 경제 성장률이 실제 4.8%로서 목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 정부도 막대한 그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등 중국 그 경제와 사회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 심화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이제 무역 전쟁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중국으로서는 원치 않는 상황이겠지만 미국이 조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대응은 안 할 수는 네. 없겠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으로서는 관세 인상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반도체와 같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의 공급을 제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12월 1일 중국 상무부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중 용도 기술과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특별히 주목이 되는데요. 이러한 품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텅스텐, 흑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원자재와 금속이 있는데요. 이런 원자재와 금속은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방위 장비,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제작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로서 중국이 큰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텅스텐 공급에 중국이 약 80%, 마그네슘 생산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데서 큰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유사시에는 이러한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중국이 뭐 1대1로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큰 소리 쳤지만 미국하고 1대1로 붙었을 때 아직 안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아마 네. 분명히 이제 혼자는 안 될 테니까 이제 주변 국가들,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뭔가 미국과의 그 전쟁을 대비하려고 할 것 같은 움직임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제 활로를 찾고자 하겠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뭐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으로서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이 뭐 너무나 크겠습니다. 절실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또 미국이 이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미국과 이들 그 미국 동맹국들 간에 서로 분열할 가능성을 또 이제 보면서 중국을 세계화 다자주의의 수호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이 뭐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1대1로 등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모범이자 자연스러운 리더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투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 이러한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대한 관세 인하,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관세 인하를 하고 비자 면제, 중국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등 약 20개국에 걸쳐서 비자 요건을 이미 철폐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네. 트럼프 덕분에 비자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비자 이제 없이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러한 입장을 일방적 개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중국의 정부 입장은 상호 이익이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경제 및 외교 거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방적 개방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그런 입장에 맞서서 어떤 큰 전술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투자,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1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서 리창 중국 총리가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후배 2명이 중국 여행 가는데 티켓만 갖고 비자를 안 갖고 갔다 이제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그냥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티켓만 있으면 중국 네. 어디든 자유롭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땡큐 트럼프. 네. 중국이 이제 어찌됐건 뭐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 뭐 기술 자립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외부 영향을 이제 줄여야 되겠죠. 이런 노력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출 다변화라든가 다른 국가의 협력을 추진을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내수 진작과 기술 자립도 제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 경제 계획 기관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최근에 내부 순환을 촉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내부 순환이라는 용어는 국내 생산 능력과 시장을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우선시해야 된다는 중국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미국의 경우에 약 70%에 해당이 되는데 중국은 약 40% 정도로 아직 그 소비 여력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성장을 촉진할 다른 옵션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국내 지출을 늘리는 것밖에는 사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계 소비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근 수년간 중국은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그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뭐 이러한 노력을 더욱더 크게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가계 소득을 늘린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파보세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국이 아마 다양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뭐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네. 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수 교수와 우리 파보세는 대처할 방법을 계속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은 자야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